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서 일어나긴 힘든 일이겠죠. 막상 현실에서는 국회의원조차 가해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학폭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모릅니다. 잠깐만요. 저 발언 중지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교장 선생님은 고은정 교장은 이 사건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충분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는 답변하겠습니다. 네. 전학한 학생의 사건에 대해서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발령해서 몰랐어요? 네. 몰랐으면 교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관리받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지 교장 아닙니까? 그건 낙인 효과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낙인 효과입니다. 뭐 낙인 효과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학교장의 임무를 방기한 거죠. 뭐뭐 제출하셨습니까? 그것도 공개 불가입니다. 공개 불가입니까? 관련 법령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당기구 심의를 거쳐서 삭제하는데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없음, 낮음, 화해 정도, 심사위원 전원이 없음입니다. 뭘 보고 교장 선생님은 납득을 하셨는지. 저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회의록에. 있었다고 봤는데 그 자료는 국회에 못 줍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아니 동의가 우리가 지금 있으면 어떻게 학생과- 교장 선생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수시로 입학했습니까? 정시로 입학했습니까? 언론에는 정시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저기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드리기에는 범위가 벗어나고요. 오늘 사실 총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걸 지금 국민들이 보시고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서울대에 46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하나도. 이 국감장에서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때문에 여기서 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자료가 국회에 다 제출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저 대학원 생활 아버지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울대학교는 선택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민사고는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 학생이 계속 그 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법적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지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만희 교장 선생님. 예. 아,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 누구 말인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만.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피해 학생의 말이에요. 아,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새 지도부를 선출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긴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지나친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지막 TV토론회와 전당대회 결과 발표 영상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축교율 관련해서 저마다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많이 오셨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나흘 투표일 중 첫날 투표율이 거의 35%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투표율입니다.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 지성이 투표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후보님께 좀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천하람 태풍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종합하면 김기현을 압도적 지지로 대표로 만들어야 리더십에 힘이 생기고 김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곧바로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도권 질문이고 제가 답변 30초 말씀을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30분 드렸어요. 아니 방금 당연히 저한테 다 드렸어요, 30분.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예. 아니 30초 답변 시간도 안 주시고 말씀하시고 서로 목소리가 좀 물리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예, 편파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예. 공정하게. 내가 뭐 윤심의 대표 주자다, 일체돼야 된다. 제일 많이 윤심 마케팅 하신 게 후보님이잖아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지금 계속 왜곡해서 본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하겠다, 윤심이다 이런 거를 무슨 상표권 등록해가지고 상표권이 지금 후보님한테만 가 있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들을 기가 없으세요? 그런 건 어떻게 들을 기가 없으세요? 그렇게 들어도 당권 이해를 못 하세요, 제 주자들이 말을요. 대통령과 협조. 사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대통령실이 안 후보님한테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해도 너무한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됩니다. 신자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하느님도 부패는 싫어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물론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후보가 당대표만 됐으면 좋겠다. 천하람 후보부터 나 아니면 이 사람 선택을 해 주실까요? 네. 당연히 안철수 후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싶고요. 예. 저는 황교안 후보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 더더욱 황교안 후보께서 나 아니면 이 사람 누구를 선택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저는 김철남을 대표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랑이 사랑의 짝대기 이 큐피트 화살은 쏘아지지 않았습니다. 황 후보. 기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을 다 나눠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카메라에 잡힐까 봐 졸지도 못하고 근데 잠시 전에 들으셨어요. 네, 곡 내겠습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우선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합니다. 예. 한 소절만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인사하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날 보고 윙크하네 이거 참 야단하네
전달해 주셨습니다. 김기현 후보 24만 4,163표. 득표율은 52.94.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우리 황교안 후보님, 또 천하람 후보님께도 괜찮습니다. 벌써 나를 잊었나? 정부가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몰아서 일하고 푹 쉬는 근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아서 일하는 것만큼 푹 쉬는 것도 쉽게 가능한 일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챗 GPT와 관련해서 챗 GPT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특강을 듣는 시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님께서 입장을 내리십니다. 대표적으로 못 일어나서 앞에 3D 모델을 띄워서 이런 식으로 설계자분들이 설계한 데를 지금 바로 면접을 보셔야 되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모의 면접하고 AI 면접 체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뭐 이런 AI나 이런 쪽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앞으로 유망한 부분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보람을 느끼는 분야니까 기존에 저희 올드한 세대하고 많이 달라가지고요. 그들의 만든 연봉 정책이나 성과 정책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성과급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바꾸셨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청년들은 좋아하죠. 아무래도 청년들은 좀 기다림이 좀 짧아가지고요. 1년씩 기다린 연봉 협상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본인들이 성장한 만큼에 대한 우리 같은 세대는 호봉제에 익숙하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일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축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악용이 일어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어울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요새 MZ 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모범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시간 일하시면 그 이상 일하고 그래서 성과급 제도로 그걸 하지 않아요. 이제 젊은이들도 일할 때 확실하게 하고 정말 때 열심히 확실하게 하십니다. 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다시 바뀌고 있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배상을 해야 할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는 쏙 빠진 채 피해자와 우리 정부만 충돌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정부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방금 물컵의 반이 먼저 찼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차해올 것이냐, 특히 일본이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뭘 또 물어보려고 이걸 하고 있어. 강제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와 같았습니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한일 관계를 지속하는 것, 방치해 놓는 것, 이것이 과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가히 삼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해법은 한반도 불법 함정은 없었다.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완패이고 일본의 완승입니다. 불수급상 윤석열 정부 비탄한다. 강제동원.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양극동 일본이 피해 당사자이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마무리돼서 우리 한국 시민들을 편안히 살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돈 주라고 해가지고 기부금 받아서 하면 드린다는데 하면 그런 나는 그런 돈은 어쩌고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나는 그런 돈이란 것은 지금 내가 절대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